안녕하십니까. GGR RV 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리뷰를 거의 주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탁송을 하러 갑니다. 좀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 예전 영상 한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예전 영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 예전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카라반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고객님의 요청으로 탁송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역시 고객님의 요청으로 저희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카라반을 갖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뭐 카라반을 운행을 하는구나,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목적지는 광주고요. 저희가 한 30-40분 정도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 많으세요. 제 견인차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이 차는 어떤가요? 뭐 운행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몇 급 카라반이 나의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한가를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차종이 다 굉장히 여러 종류고, 첫 번째는 차종들마다 그 견인력이나 그 힘이 다 틀리잖아요. 그거는 제조사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 차량이 어느 정도 카라반이 운행이 가능한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평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조금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400급 카라반들은 거의 뭐 소렌토 산타페로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세요. 500급 초반까지도 소렌토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많은 유저분들 운행하시는 걸 보면은 그 정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카니발 많이 하시죠. 네, 패밀리카로 카니발 많이들 하시는데, 카니발 정도는 500급 초반? 네, 중반까지도 무난히 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회사 차는 렉스턴 스포츠예요. 저희 회사 특성상 이 차량으로 운행을 합니다. 풀프레임 바디가 아무래도 모노코코 바디보다는 더 차체의 그 힘을 나눠 분산하는 게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풀프레임 바디에, 그리고 저희는 사륜입니다. 사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견인을 하는데, 근데 사실 600급 좀 견인하고 하다 보면은 뭐 약간은 견인 스트레스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객님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견인을 해갖고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다가 커피 한 잔 먹으러 왔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한번 사러 가볼게요. 일단은 커피를 사갖고 올 건데요. 분명히 지금 안에서 또 촬영하면 뭐라고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커피만 지금 사갖고 나오겠습니다. 네. 박스 하나 주세요. 사이즈 기본으로 드릴까요? 큰 걸로 주세요. 일단은 아메리카노를 사서 다시 저희는 또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려 합니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는 이 맛이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맛있는 커피와 함께. 네. 네, 맨날 이제 회사에만 있다가 지금 이렇게 또 바깥에 이렇게 가끔 나올 일이 생기면, 네, 뭐 나름 기분이 색다릅니다. 네. 카라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딱 뭐 제 경험상 보면은 두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카라반이 차선에서 넘어가 있지 않나, 막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일반적인 카라반들은 2.2에서 2.3 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넓이가 2m 20cm나 2m 30cm거든요.
운행의 팁을 드리면, 내 차량이 사실 주행하는 타이밍이 뭐 가운데로 당연히 주행하셔야 되지만,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톨게이트 지나가실 땐 될 수 있으면 화물 하이패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화물 하이패스는 이제 폭이 좀 넓어요. 하이패스로 가면은 일단은 이상 막 그 사이렌 울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종이 틀려서 그래요. 종이. 내 차량은 기본적으로 뭐 2종인데 뒤에 뭐를 달면은 뭐 3종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요금이 틀려집니다.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화물 내려서 일일이 티켓을 뽑는 것보다 화물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를 하고 집으로 무엇인가가 날라와요. 요금 더 내고. 그러면은 뭐 많게는 뭐 1,000원, 뭐 1,200원, 뭐 700원, 800원 이렇게 금액이 더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금액 나오면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정산하듯이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중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테스트처럼 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차선 쪽으로 차를 이렇게 조금 살짝 붙여보면 내 카라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차선에 바짝 붙는구나가 이렇게 눈밀러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의 카라반 폭이 어느 정도는 일단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주행하실 때 한번 살짝 고의적으로 한번 차를 차선 쪽으로 붙여서 요 정도면 되구나, 요 정도면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요거를 아시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웨이 현상에 대한 그 공포감? 그런 게 있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스웨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 차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뒤에 카라반이 꼬리가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이게 춤추다가 앞에 차를 잡고 같이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카라반이나 모든 트레일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현상인데, 제 경험상 스웨이 현상은 100km를 넘지 않으면 정말 발생률이 90%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95% 정도는 발생하지 않아요. 100km 이하일 때. 근데 속력을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100km가 넘는 순간부터 스웨이 현상의 조짐이 딱 보입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어요. 뒤에서 카라반이 내 차를 잡고 살살살 비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100km 이하로 주행을 하시고, 이제 횡풍이 엄청 세게 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도 만약에 바람이 심하다 그러실 때는 90km 이하로 주행하시면 거의 운행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짐을 적재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센터이거나 앞쪽으로 적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인볼 높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견인볼이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맞는 거냐. 카라반의 전면부 커플러 쪽이 카라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더 높으면은 사실 안 좋아요. 그거는 스웨이 현상의 확률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커플러 쪽이 낮은 게 안전적으로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물론 수평에 대해서 유지해서 가면 좋게 하겠지만, 살짝 더 낮은 거는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상 더 괜찮은 무게 배분을 이끌어내는 포지션이에요. 뉴스에서 그 캠핑족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다, 지자체에서 유명한 차박지 및 캠핑장을 폐쇄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캠퍼로서 정말 너무 통곡스러운 일이에요. 통곡스러운 일. 클린스테이 캠페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때문이에요. 쓰레기 때문이고, 그런 쓰레기 때문에 너무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폐쇄시키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쓰레기를 조금 주워 보면은 이해 안 가는 쓰레기들도 있어요. 그냥 뭐 분리수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해 안 가는 쓰레기들도 있는데, 본인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본인이 차에 싣고 오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카라반을 운영하고 있거나 차박을 하시는 분이나 캠퍼시라면은 그곳을 방문한 누군가한테
그 장소를 공유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 정리를 잘 하시고 남의 것까지도 사실은 갖고 오셔야 합니다.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흥분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GGR과 함께하는 클린스테이 동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웨이 현상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네. 대처 방법은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스웨이 현상이 이제 발생을 시작을 하면요, 카라반이 뒷바퀴를 잡고 흔들어요. 이 커플러 앞에 견인된 걸음고리가 뒷바퀴를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건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돼요.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발을 살짝 떼셔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셔야 되는데, 스웨이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 핸들 조작을 하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스웨이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그냥 꽉 잡으신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띄고 아주 천천히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 브레이크를 막 급격하게 잡거나 이 핸들을 스웨이 현상 나는데 반대쪽으로 뭐 빙판 운전하듯이 반대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결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웨이 현상은 앞에서는 물결이 살짝 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켜지잖아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핸들 조작을 살짝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맞추실 수가 없어요. 그 파동 자체를. 그러니까 꽉 잡고 비상등을 켜시고, 일단 비상등 그 주위의 차들한테 알려야 돼요. 비상등을 켜시고 꽉 잡고 브레이크를 절대로 급하게 밟으시면 안 되시고 살짝. 네, 그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 일어나지 않게끔 주행하는 거고, 만약에 발생했다. 그래서 급격하게 발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급격하게 발생되기 전 단계에서는 핸들을 막 인위적으로 조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스웨이가 더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기아 조작을 매뉴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가능하죠. 엔진 기어비로 속력을 줄이는 타입은 뭐 괜찮은 방법인데, 이 스웨이 현상이 발생되는 순간, 물론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작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핸들 꽉 붙잡고 있기도 힘들어요. 제 경험상 제가 한 두세 번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스웨이 현상이 발생되는 타이밍이 정말 어이없게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추월을 하고 싶어서 차를 비껴서 추월하려고 속도를 내는 순간 이 파동의 획이 딱 맞으면 이 스웨이가 탁 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제가 이 기압비로 조정한다? 네, 뭐 가능하신 분은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탁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땅이 조금 좋아요. 전에보다는 조금 좋은데, 제가 오늘 한번 잘 탁송을 진행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카라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여러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뭐 운행을 하시기 위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시골이나 뭐 자기 본인들의 부지에다가 이렇게 농막처럼 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면은 이 잔존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가율이 낮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높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거 탁송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이제 산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카라반을 걸고 갈 거예요. 걸고 가는데, 이제 일단은 카라반을 좀 돌려서 차에 견인하고 견인된 상태에서 주행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한번 잘 견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탁송은 2인 1조로 저희가 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봐줘야 되고, 뭐 반대편은 낭떠러지고 막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무버로 견인차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주행을 안 했던 차량인데 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정박을 해 놓으실 목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주행을 좀 하시려다가 정박을 하신 사례라서 무버는 이제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움직여 볼게요. 차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견인하는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견인 장치는 이중 커플러 구조입니다. 보시면 이중 커플러 구조예요. 여러분, 요거는 양 옆을 무는 거예요. 양 옆을 무는 거고, 얘는 앞뒤를 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올려놔야 돼요. 이게 내려간 상태는 이미 닫힌 상태예요. 그래서 견인을 할 때에는 올린 상태에서 견인을 하면 자동으로 앞뒤는 체결이 됩니다. 예, 견인볼이 있으면 자동으로 앞뒤가 체결이 돼요. 그리고 양옆은 수동으로. 이거를 이제 해제할 때에는 반대로 얘는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해야 돼요. 안정상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커플러하고 견인 장치하고 높이가 커플러가 더 낮잖아요. 그러면 이 텅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서 높입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높아지죠? 자, 이 정도 높아졌으면 멈추시고, 자, 무버를 이용해서 조금 모자르네요. 자, 조금 더. 자, 요 정도 되면 다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 보시면, 자, 자동으로 닫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동으로 물립니다. 요 텅잭 보면 여기 홈 보이시나요? 여기 홈 보이시죠? 요 홈에 얘가 여기 물려 들어가야 돼요. 자, 계속 조이면, 자, 이렇게 끝까지 물려 들어가야 주행할 때 혼자 돌아가서 안 내려오겠죠. 그래서 얘를 텅잭을 풀러서 끝까지 올리고 다시 조인하고, 이때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요 단추예요. 여기 초록색 띠 옆으로 보이시나요? 요 빨간 단추가 올라와야 되고요. 측면에서 이 초록색 띠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견인이 완벽히 된 거예요. 일단은 무버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카라반을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강박 같은 게 있는데, 카라반과 차가 항상 일직선에 있어야지만 견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틀게 있어도 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견인을 하시면 돼요. 예, 오늘 이제 탁송온 카라반은 아드리아 아도라 572UT래 572UT 카라반입니다. 509 후반대의 카라반인데 악천후를 잘 뚫고 한번 이겨내 가 보겠습니다. 탁송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서랍 같은 거 다 잠그셔야 돼요. 파손을 할 만한 것들은 치워 놓으셔야 됩니다. 테이블은 낮추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나머지도 네, 이렇게 잘 닫으셔야. 네. 사실은 이게 차량이 엄청 이제 운행을 하시는 고객들은 여기 탑승하셔서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동을 잘 모르세요. 근데 진동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잘 커버를 잘 해놓고, 이런 문 같은 것들도 잘 체크업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죠. 여러분들 문을 이제 출발하기 전에 다 확인해야 될 게, 이런 잠금 장치를 다 손으로 당겨 보십시오. 요거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저희 오너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만 원 아낀다고 생각하시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안 잠겨 있으면 주행 중에 다 날아가요. 이게 날아가면, 이게 날아가는 거에 끝이는 게 아니라 뒤에 차를 때리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산을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비교적 날씨가 좀 괜찮고 흙이 질지 않아서 잘 내려올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다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카라반에 무리를 잘못하면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게 딱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형 공사가 펼쳐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안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카라반을 저희가 이제 견인을 했고, 이제 주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행 시에 이제 조금 어떤 느낌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견인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 500급 후반대, 뭐 중후반대 카라반들을 견인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이럴 때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두 가지예요. 이제 무게중심이 잘 맞으면 되게 안정적이고, 오히려 작은 카라반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무게중심이 뭐 뒤쪽으로 쏠려 있다든가 그러는 순간, 제가 이제 주행하면서 이 받는 느낌이 어떠냐면,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좀 차를 딱딱 뒤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느끼신다면은 무게 배분이 약간 좀 잘못됐을 수 있다. 그런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하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카라반을 이제 다년간 운행하신 분들이 느끼는 건데, 주행하시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에서 카라반이 와가지고 이렇게 텅텅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일단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왜 작동을 안 하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패드가 다년간 운행대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다 마모되어서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브레이크 교환 주기를 이제 넘어선 거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출발할 때 텅텅 잡아치는 게 좀 셀 때 이게 텅텅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줄로 앞차를 탁탁 당기듯이 출발할 때, 그 경우는 알코 3004 커플러가 안에 댐버가 있습니다. 댐버가, 이 댐버는 눌러주는 기능도 하지만 풀어줄 때 천천히 스무스하게 풀어주는 기능도 동시에 병행을 합니다. 댐버가 터지면 이렇게 차가 출발할 때 커플러가 줄어들었다가 펴지는 게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적당한 유압으로 펴져야 되는데, 그냥 팡팡 펴지니까 탁탁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게 두 가지가 발생하면 무조건 입고하셔서 정비 조치를 받으셔야지, 안 그러시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카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차처럼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고요. 이 정비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테크니션들한테 사실은 정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저희 뭐 GGR RV 센터 코리아에서는 전문적으로 다 교육을 이수한 테크니션들이 여러분들 차를 정비합니다. 일단은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보는데요. 지금 끌고 있는 건 아드리아 아도라 572 UT라는 카라반이에요. 그리고 카라반 주행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또 주의사항을 또 설명드리면, 카라반 뭐 차량에 관련돼서 견인장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견인장치는 사실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차량 처음에 제조할 때부터 제조사에서 아예 이렇게 견인장치가 있는 차량이 있고, 추후에 옵션으로 설치하신 견인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후자에 가까워요. 견인장치가 보면은 차량의 힘을 받는 곳들이 주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차량 제조사들별로 이 볼트에다 견인장치를 하세요 하는 이렇게 포인트, 그 픽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 볼트를 조인하는 타입이에요. 계속 운행을 하면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그게 풀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견인장치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견인장치 자체가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견인장치도 꼭 점검하십시오. 그게 안전상 중요해요.
그리고 전기장치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면 카라반의 전기장치와 차량의 카라반 견인할 때 연결되는 전기장치는 앞 차량의 라이트 배선들, 이 방향지시드 배선들이 그대로 뒤로 연결돼서 점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인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의 시그널을 그대로 똑같이 받거든요. 견인 장치와 연결되는 커넥터 부분이라든지 차량의 일정한 전압이 안 나오면은 뒤에 이제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정한 시그널을 내보내기 위해서 뭐 그 전기장치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다는 부수적인 장치들 등등이 있는데, 견인장치를 장착하실 때에는 좀 전문적인 업체,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장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유저분들을 접해서 보면은 견인장치를 하고 오셨는데 깜빡이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미등이 한쪽 라인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은 경험이 부족한 그 업체에서 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안전과 직결돼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경험이 풍부하신 곳에서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